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AI인데요. 공유해 주신 방대한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AI 산업의 이 놀라운 발전 속도, 또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상황,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현실 세계, 또 우리 일하는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좀 명확하게 풀어주실 전문가, 교수님 모셨습니다. 보고서들을 쭉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뭐니 해도 역시 그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전례가 없어요. 그냥 AI 사용자가 늘었다, 사용량이 많아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기업들의 투자 규모, 특히 그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엄청납니다. 보고서 보면 미국 빅6 기술 기업들, 이 기업들의 연간 캐펙스가 무려 63% 증가해서 2,120억 달러.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와, 63% 증가요? 2,12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챗GPT 주간 사용자가 8억 명 넘었다. 이런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투자 규모 자체가 AI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큰 흐름이 그럼 당장 우리 일하는 방식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술 발전이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에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AI 관련 일자리는 엄청 늘었는데, 플러스 448%, 오히려 BAI IT 일자리는 줄었다고요? 마이너스 9%?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이걸 인지 자동화,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오토메이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했던 그런 복잡한 인지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까지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인지 자동화요. 네. 그래서 쇼피파이나 듀오링고 같은 기업들은 아예 AI를 최우선으로 삼고 AI 활용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금융사들도 AI로 생산성을 엄청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도 AI 도입 후에 고객 지원 담당자 생산성이 한 14% 정도 올랐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더라고요. 14%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직원한테 똑같이 좋은 소식일까? 특정 직무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리더나 인사 담당자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AI 기술 나왔네, 도입하자, 이게 아니고요. AI랑 같이 일하는 방식을 아예 새롭게 좀 짜고 직원들이 AI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 또 조직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도 빨리 변하지만 이걸 둘러싼 기업들 경쟁 구도도 정말 정신없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랑 중국 경쟁, 그리고 오픈소스 AI의 부상, 이게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보고서에서도 딱 그 세 가지, 경쟁 심화, 오픈소스의 부상, 그리고 중국 AI의 성장을 앞으로 AI 산업 판도를 바꿀 주요 변수로 꼽고 있어요. 메타의 라마 같은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도 나왔고, 중국의 QN이나 ERNIE 같은 모델들도 성능이 엄청 빠르게 좋아지고 있죠. 오픈소스도 이제 무시 못할 수준이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모델들 성능은 점점 비슷해지는데 추론 비용,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개발자들이 훨씬 쉽게 AI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만 연 매출이 13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까 빅테크들은 이걸 어떻게든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정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죠. 정말 치열하네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니까 AI가 단순히 컴퓨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물리적인 세계로 막 뻗어나오는 모습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데이터가 특히 그렇죠. 네, 그 확산 속도가 진짜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 있잖아요. 네네, FSD. 이 FSD 누적 주행 거리가 불과 33개월 만에 100배가 늘었어요. 100배요.
100배요. 33개월 만에? 와. 네. 웨이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차량 공유 시장에서 20개월 만에 점유율 27%까지 올렸고요.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보면 중국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이게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아, 스타링크. 그게 AI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던 지역까지 AI 기술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깔리는 거니까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랑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 들어보니까 AI가 정말 뭐랄까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하는 방식, 산업 경쟁 구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까지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AI 기술이 중요하구나 이걸 넘어서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 거냐 이 질문이 핵심이 되는 거죠. 특히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조직 운영을 혁신할지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정말 하셔야 할 때입니다. AI 리터러시 이제 정말 필수가 됐어요. 네, 필수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 중에 AI 에이전트라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요? 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만약 보편화된다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조직의 구조나 의사결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는 거죠. AI가 동료가 된다. 네,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